네, 안녕하세요. 길브로 봉길입니다. 참 오랜만에 정보 영상으로 뵙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떤 회사에서 협찬을 받거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게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많은 제안들이 있었고 솔깃한 금액들도 있었으나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유튜브 승기능 이런 거는 더더욱 절대 아닙니다. 그런 듯한 글귀에 제 행동을 포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며 돈을 누구보다 절실히 벌어야 하고 누구보다 돈이 소중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써보고 좋은 제품들은 소개를 하고 시중에 없는 제품들인데 제가 필요한 제품은 제가 만들어서 쓰고 그것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잘 생각해보니 그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여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의 정보들을 공유해준 저와 함께 세미나 투어를 진행하고 계시는 NSCA 정송영 그리고 김희철 교육이사님 그리고 인스타 운부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식품과 영양에 대해 갖가지 좋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계시는 운부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오늘 영상은 어떤 제품을 홍보할 목적도 아니고 어떤 제품을 까내리려고 하는 목적도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을 만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운동? 식단? 휴식?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충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보충제를 안 드시는 분은 거의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충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역설적이게도 보충제가 몸을 만드는데 엄청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헬린이가 아닌 이상 웬만한 헬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피트니스 시장과 보충제 회사의 마케팅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왠지 보충제를 안 먹으면 불안하고 먹으면 뭔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이처럼 효과가 거의 없는 보충제가 대부분인 반면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 보충제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로 사먹는 해외 보충제들 중에서 그나마 효과적인 제품은 무엇이고 또한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정말로 효과적인 보충제를 고르기에 앞서서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나 호주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는 보충제별로 등급을 지정해 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는 ISSN이라고도 불리며 스포츠 영양에 대해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학회로서 이러한 학회가 내놓은 사실들은 사실 우리가 접하는 자료 중에 최대한 믿을 만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부터 효과가 거의 없는 것까지 1에서 4등급까지 나눴고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가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라고 선정한 1등급 보충제들은 체중 증량 파우더, 크레아틴, 훈련되지 않은 사람 한해서 HMB를 섭취했을 때입니다. 또한 퍼포먼스 향상에 확실히 도움이 있다고 선정한 물질은 물과 스포츠 음료, 탄수화물, 크레아틴, 인산나트륨, 중탄산 나트륨, 카페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충제로만 보았을 때 크레아틴과 카페인, 체중 증량 파우더, HMB는 효과가 있는 1등급 보충제로 보아도 된다는 것인데 호주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는 HMB를 퍼포먼스 향상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3등급으로 나누었고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 효능을 입증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들이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 크레아틴, 카페인, 체중 증량 파우더는 근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다고 보지만 체중 증량 파우더 또한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와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식단을 잘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1등급으로 근성장에 필요한 보충제는 크레아틴과 카페인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2등급으로 분류한 제품들은 BCAA, EAA, 글루타민, 프로틴이고 2등급으로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글리세롤을 추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글리세롤은 지방산의 하나로 체내의 수분량을 보유시켜서 그것을 퍼포먼스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글리세롤의 효과를 보려면 굉장한 땀을 내면서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로 보았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필수 아미노산인 BCAA나 EAA 또한 호주 영양학회에서는 효과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3등급으로 분류해 놓았다는 점에서 현재 마케팅적으로 너무 과대 광고가 된 제품들로 판단됩니다. 저는 실제로 저에게 운동을 배우시는 분들이 BCAA나 EAA 그리고 글루타민을 꼭 섭취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차라리 그 돈으로 여자친구와 영화 한 편을 더 보는 것이 이득이지 않겠냐고 되묻기도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미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고 있기에 한번 충분히 섭취한 단백질은 8시간 가까이 혈륜에 충분한 수준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자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정말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들기도 하지만 오늘도 역시 프로틴 웨이를 마셨고 내일도 프로틴 웨이를 마시고 있을 생각에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해외 보충제들을 고를 때 그래도 안전하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보충제의 경우 많은 분들이 해외 보충제를 많이 사 먹고 계신 편입니다. 비교적 원료가 외국에서 생산되다 보니 외국의 보충제가 싼 것이 일반적이라 많은 분들이 외국 보충제를 사 드시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외국 보충제를 사 드실 때 혹시라도 있을 안정성 문제라든지 제품의 품질에 대해 나중에 클레임을 걸기 힘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구매 전에 소비자가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외국 프로틴 웨이나 보충제를 구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원료를 좋은 원료로 썼는지 그리고 문제가 없는 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안정성이 우수하고 좋은 품질을 쓰는 보충제 회사는 자기들은 좋은 원료를 쓰고 안정성 있는 보충제라고 홍보를 합니다. 바로 품질 마크인데요. 이런 품질 마크를 붙이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품질 마크는 NSF 인증 마크입니다. NSF 스포츠 인증 제품은 MLB, NHL, NFL, PGA, LPGA 등 주요 글로벌 스포츠 협회에서 금지한 270여 개 도핑 성분이 없고 제품 라벨의 성분과 함량이 일치하며 중금속 같은 오염 물질이 허용치 미만 그리고 GMP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며 1년에 2번 현장 검사를 시행함을 보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단백질 보충제에서 인폼드 스포츠와 인폼드 초이스 마크인데요. 우선 인폼드 스포츠는 매달 모든 생산분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제품 무결성 보장을 위해서 출시 이후 주기적으로 불시 검사를 하는 사후 인증 마크입니다. 그리고 인폼드 초이스는 매달 최소 1개 생산분 샘플링 검사와 출시 이후 온라인과 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을 매달 불시 검사를 하는 인증 마크인데 둘 다 신뢰할 만한 인증 마크이고 검사가 조금 더 빡세게 진행되는 인폼드 스포츠의 경우에는 도핑 테스트를 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이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인폼드 초이스만으로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우푸드에 프로틴이 인폼드 스포츠 인증 마크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고 엠피사에서 인폼드 초이스 마크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이프로틴에서 제일 잘 팔리는 단백질 보충제 제품인 임팩트 웨이 프로틴과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 제품은 1월에는 인폼드 초이스 등급에서 제외되었다가 2월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향상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크레아틴의 경우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크레아틴의 경우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질 좋은 크레아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 좋은 크레아틴을 사용한다고 마크를 붙입니다. 바로 독일산 크레아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인데 이런 인증 마크입니다. 크레아퓨어를 사용한 제품들은 이러한 라벨을 공통적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크레아틴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보다 좋은 품질의 크레아틴을 섭취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효과가 있는 보충제와 보충제를 선택하는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런 보충제에 대한 운동 정보 말고도 다양한 운동 정보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충제의 효과는 운동, 식단, 휴식의 총량으로 보았을 때 그 효과는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충제가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운동, 식단, 휴식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만 체크하셔도 많은 발전을 이루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현재 보충제 회사와 피트니스 산업의 유착이 얼마나 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큼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새삼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차피 먹을 보충제라면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